다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출산율 얘기를 할 거예요. 한국도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 바닥이잖아요. 전 세계에서의 바닥인데 중국 출산율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한국 출산율이 0.72. 작년 출산율이 0.72. 와. 전 세계 1위죠, 그죠? 안 낳는 걸로 1위.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출산율 얘기를 하면 아무리 이 내용이 중국 출산율 관련된 거라 해도 한국 출산율 얘기를 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출산율의 표본 국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한국을 보면서 공부를 해. 전 세계가 그래. 인도는 늘고 있어. 인도는 여전히 늘고 있고 아프리카가 대박이야. 아프리카가 거기는 인구 풍족. 아프리카가 엄청 많이 나. 니제르 6.66이라고요? 야, 그건 무슨 출산율이야, 그건? 호감 가다 어떤 부부가 아기를 6명, 7명을 낳았다라더라. 8명, 10명 낳았다. 가끔씩 가다 그게 있는데 지금 그거 평균 출산율 아니야. 자, 여러분들 오늘은 출산율에 대해서 중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중국 출산율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도 중국 출산율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얼마 안 됐어. 왜냐하면 중국 출산율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야, 인구 14억에다가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아 죽겠는데 거기 출산율이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일단 처음부터 요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아까 한국 출산율 작년 출산율이 0.73이에요. 물론 도시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재작년 때는 0.84. 근데 여러분들 중국도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큰데 이제 지역별마다 출산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충격적인 기사가 한 게 나왔어요. 이 기사를 듣고 중국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기사가 쏟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사를 보고 뭐야 이거, 작년에 중국 상하이에 출산율이 통계가 됐는데 여러분들 0.6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상하이 거주하는 여자 2명 중에 1명은 애를 안 낳는다 이거야. 얼마 전에 한국이 인구 감소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0.7인데 물론 중국 전체를 따지고 보면 안 그런데, 일단 중국 상하이는 상징적인 도시잖아.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에서 거주 인구가 4천만이에요. 그 큰 땅덩어리에 거주 인구가 4천만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나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큰 지역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지역에 출산율이 0.6이 됐다라는 거는, 그거는 뭔가를 의미한다. 뭘 의미할까? 자, 근데 출산율을 얘기하자면 일단 결혼 수부터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잖아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중국 결혼 수는 매년 10%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을 안 해요. 일단 10%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는 결혼한 커플 수가, 쌍이죠, 그러니까 1347만 쌍. 야, 이 진짜 1347만 쌍이면 진짜 인구가 많은 나라긴 해요. 그죠? 어마어마한 결혼 수잖아. 근데 여러분들 2022년에 얼마나 결혼했는지 알아요? 10년 후의 2022년에는 683만 쌍밖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10년 만에. 물론 코로나의 그 여파도 있겠죠.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이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라고 얘기 나온 게 재작년부터인가 경고가 나오면서 작년은 그게 확실히 됐죠. 사실이 됐어요. 왜냐? 2023년에 출산한 신생아 수가 900만 명인데 사망자가 1100만 명이에요. 간단하게 따지면 200만 명 인구 감소가 20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프를 한 개 가져왔는데 이거는 한눈에 그냥 딱 알아볼 수 있게끔 딱 정리를 잘 해놨어. 자, 여러분들 192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마다 태어난 신생아 수의 수예요. 야, 이 그래프를 보고 일단 1929년부터 이렇게 통계가 됐는데, 물론 옛날에는 통계 시스템이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으니까 차고도 살짝 있겠지만 그냥 참고 자료를 봐주세요. 자, 1929년 이때도 500만 명이야. 야, 진짜 진짜 인구 야, 이때도 500만 명씩 태어나다가 그 시절에 1920년 자, 그러면서 1944년을 마지막으로 1945년부터 1000만 명을 찍기 시작합니다. 매년마다 1000만 명이 태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프가 올라오면서 1200, 1300, 1500, 1700 이렇게 가다가 1962년부터는 매해마다 2000만 명씩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냥 물론 저도 뭐 역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역사 공부를 해본 적은 있지만 다 기억은 못해요. 예, 이때가 아마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는 그때 이제 모택동 당시에는 애를 무조건 낳아라, 많이 낳아라, 예, 이런 정책이었잖아요. 무조건 많이 낳아라. 그러고 낳다가 이제 1990년대 오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2천만 명에서 떨어져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요때 이제 많은 그 뭐라 해야 될까? 물론 이 중간에 1자녀 정책도 한 몫을 하겠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신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조금 줄어들다가 근데 이제 밑으로 오면 올수록 자 1945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에 마지막으로 1000만 명 단위를 찍습니다. 2021년에 1000만 명 단위를 찍고 2022년에는 이제 1000만 명이 깨져요. 야, 근데 그래도 많다. 이러니까 인구가 14억이 됐겠죠. 한동안은 이제 뭐 15억 찍나 하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그때는 인구가 12억도 좀 안 됐어. 12억 될까 말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12억이 넘었다 얘기가 들렸어. 그냥 중국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크면서 그러다가 13억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 13억 되나? 13억? 그러다가 13억이 넘어가고 14억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14억? 야, 이건 뭐 얼마까지 가려나? 근데 14억이 됐어. 그러다가 이제 15억 얘기가 나왔는데 15억이 넘어섰다라는 얘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안 들렸죠. 계속 14억대 15억 가나 하다가 14억에 지금 머물러 있고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2023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왜 이제 이 출산율 문제가 제기가 됐냐면 인구 감소의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 인구가 많죠. 14억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인구 감소의 속도가 그러니까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인구 1위의 타이틀을 인도한테 내줬죠. 인도가 중국보다 한 2천만 명이 더 많아. 지금 인도가 1위예요. 맞아. 자, 일단 중국의 인구 감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들 중에 정말 많은 사회적 현상들과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말 많았어. 그걸 제가 다 요약해서 가져와 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안 동의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볼 때는 그것도 한번 비교해봐. 한국이랑 한번 비교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혹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유들이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이 컨텐츠 재밌을 겁니다. 자, 일단 중국에서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일단 제일 많이 거론이 된 게 이겁니다. 한자녀 정책. 여러분들 중국 한자녀 정책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인구가 폭발할까봐 이제 매 집마다 자녀는 한 자녀만 낳을 수 없다라는 이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 주위에 제 중국에서 유학할 때 제 동창들 보면 집에 다 하나였어, 자식이. 제 그렇게 중국에서 오래 있으면서 집에 자녀가 2명 있는 자녀 내 친구 중에 딱 1명 있거든요. 동생이 1명 있더라고. 근데 하는 얘기가 그때 동생을 낳으면서 벌금을 엄청 냈다고 합니다. 그 친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벌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구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생아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많지가 않았고 그때 1자녀 정책 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하니까 결혼 수가 이제 일단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1자녀 정책을 펼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졌죠. 많이 줄어들었죠. 자, 또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결혼표예요. 결혼표. 지금 폐지됐죠. 그러면 지금 폐지됐어. 지금은 중국에서 낳는다 하면 땡큐해. 1자녀 정책에서 2자녀 정책으로 변했다가 지금 3자녀까지도. 근데 사람들이 안 낳아. 옛날에는 낳고 싶어도 못 낳는데 지금은 낳아라 해도 안 낳아.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1985년부터 결혼한 커플의 쌍. 여기 보시면 1985년 이럴 때는 831만 쌍이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951만 쌍, 934만 쌍 뭐 이러다가 2008년부터 2018년 요 한 10년 동안이 다 1000만 쌍 이상씩 결혼을 합니다. 1000만 쌍 이상씩 결혼을 하는데 이제 중국이 비상을 느꼈다는 게 뭐냐? 자, 봐봐요. 2018년에 1000만 쌍, 그 다음에 2019년에는 927만 쌍, 2020년에 814만 쌍, 2021년에는 764만 쌍, 그리고 여러분들 2022년에는요 더 줄었어. 이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683만 쌍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매년마다 결혼하는 인구수가 10%씩 막 줄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결혼하는 수가 이 정도로 줄어들면 애기 낳는 수는 이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애를 안 낳으려는 신혼부부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중국에는.
지금 중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래봤자 한국한테 안 되지. 한국이 최고지. 지금 한국이 제일 위기지라고 하는데,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한국 따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한국은 그래도 그래프를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러다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요런 느낌인데, 중국은 지금 이러다가 아마 여기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너무 이게 곡선이 가팔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1자녀 정책이 이렇게 뭐 인구가 줄어드는데 또 한 역할을 했으면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는 이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결혼하는 나이가 다들 진짜 빨리 했어요. 근데 이건 뭐 한국이랑 비슷한 건데, 옛날에는 결혼하는 나이가 빨랐어. 근데 지금 중국도 결혼하는 나이가 엄청 늦어졌습니다. 자, 여기도 통계가 있는데 2010년 중국 여성의 평균 결혼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24살이었는데 지금 2020년은 평균 28살이 되고요. 근데 이건 진짜 전 중국의 평균이잖아. 근데 중국에서는 또 이런 통계를 따로 내요. 대도시 통계 있잖아. 그게 뭐냐면 샹베이 광션. 이건 들어보셨죠?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심천,深圳까지. 샹베이 광션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4대 도시인데, 샹베이 광션의 통계는 또 달라요. 어느 정도까지 다르냐면 거기는 더 늦어. 상하이만 봐도 평균 여자 초혼 나이가 31살까지 늦어졌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꽤 많이 늦어졌어요. 중국에서 따지면. 중국 상황을만 보고 했을 때 한국이랑 비교하면 한국이 더 늦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은 지금 인구 감소의 전 세계 교과서입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인구 감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전 요번에 그것도 몰랐던 건데, 여러분들, 한국이 근 15년, 16년 사이에서 한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한국이 돈을 얼마나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2천억 달러를 썼대. 정말 전 세계를 둘러봐도 출산 장려금을 이렇게 많이 쓴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지? 2천억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280조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부동산 그거 뭐 정책 또 나왔잖아. 그 뭐 신혼 부부들 위해서 더 아이를 많이 낳는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신혼 부부들 위해서 뭐 부동산에 무슨 뭐 대출부터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뿌리잖아. 뭐 27조도 뿌리고 40조도 뿌리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300조 넘었어. 그 돈 다 어디 갔지? 진짜 내 말이, 야, 300조 중에 그냥 뭐 정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애를 낳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낳는 커플들한테 1억씩만 지원해줬어도 다 낳지 않았을까? 안 그래요? 야, 300조면 1억이 몇 개죠? 야, 잠깐만, 1조가 1억이 10,000개잖아요. 1억이 300만 개가 나오는데 진짜 그렇잖아. 아니, 애를 아예 안 낳는 사람들은 안 낳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애 낳으라 해봤자 안 낳는다고.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싶어하고 결혼을 해서 애도 갖고 싶어하는데 돈이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1억씩 지원해줬으면 지금 300만 명 나오지 않았을까? 이건 뭐 순수히 제 개인적인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진짜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다는데 난 그 돈을 본 적이 없어. 야, 나도 결혼해서 애 낳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걔가 날 스쳐 지나간 줄도 난 몰랐어.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렇게 돈 풀어봤자 그냥 부동산 시장만 계속 거품이 쌓여. 다들 출산은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시장에만 계속 거품이 쌓여. 아무튼 뭐 그거는 뭐 한국 이야기고. 자, 계속 중국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여성들이 초혼 나이가 많이 늦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초혼 나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성 그 생물학적인 나이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아기를 낳는 능력도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인구가 감소되는데 지금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중국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전쟁 중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다고요? 내 말이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이 그래프 내가 방금 보여준 거, 이게 지금 중국 1929년부터 2022년까지 애 낳았던 매해마다 애를 낳았던 숫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50년대 60년대 이때는 전쟁이지 않았을까? 이때 분명히 그 전쟁의 시기가 있을 텐데, 야, 전쟁통에서 애 이렇게 많이 나. 자,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또 지금 결혼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결혼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히 이제 신생아가 안 태어나겠죠, 그죠? 덜 태어나겠지? 그 이유 중에 또 한 개가 뭐냐? 일단 중국의 남녀 비율, 이게 비율이 심각해요. 지금 중국의 통계에서 20대부터 30대까지의 인구 중에 남자가 여자보다 1752만 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20살부터 30살까지 20살부터 30살까지의 남녀 비율이 남자가 1752만 명이 더 많습니다.
남녀 비율 차이가 심각해. 왜냐? 이것도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문제인데,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한 자녀 한 명밖에 못 나오니까 다 아들을 원했어. 심지어 옛날에는 농촌에서 딸이 나오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갖다 버리고 뭐 숨기고 뭐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더 낳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 결과 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남녀 비율이 차이가 이만큼. 근데 남녀 비율이 이렇게 차이 나면 또 뭐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죠. 진짜 제 기억 속에 그냥 썰 한 개 풀자면, 제가 어릴 때 중국 뚱베이 쪽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릴 때 기억들이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 진짜 어느 하루 그냥 그 동네 친구들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 다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고만고만한 애들이야. 동네 다 같이 뛰어노는 친구들인데, 어느 하루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주말이었나 뭐 언제였나 아무튼 집에서 나와서 놀러 나왔어. 그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친구들이 약간 애들이 얼굴이 질려 있어. 활기가 없고 그냥 애들이 질려가지고 막 멍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야 왜 그래 하니까, 야 앉아봐 좀. 지들이 방금 저쪽에 어디 강가에 놀러를 갔대. 강가에 놀러 갔는데 애들이 그냥 강가에서 이렇게 놀다가, 근데 앞에 뭐가 이렇게 있길래 가서 봤는데 애기 시체가 떠내려가는 거를 봤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동네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런 썰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출산율 문제 중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년 실업률. 실업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 요런 통계가 있더라고. 18세부터 24세 청년 실업률이 21.3%. 실업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실업률을 하면 한국도 한 실업률 하지 않나 하고 한국 검색을 해봤다. 한국 실업률을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청년 실업률 2.8%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일자리는 많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그냥 일자리 자체가 없어 지금. 근데 중국은 일자리 자체가 지금 부족해요. 기업들이 부도, 그리고 지금 짓다 만 집들이 막 지금 뭐 3억 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집값과 수입의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집값과 수입의 비율.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연봉이지겠죠? 그러니까 개인 GDP와 집값의 비율, 미국이 여러분들 4.5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미국은 뭐 개인 GDP도 높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연봉이 4년이 모이면 집을 살 수 있다 이거야. 일본은 10.3배. 일본은 연봉 10년치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한국이 몇 배게? 한국이 26배예요. 한국 개인 GDP가 3만 5천 달러로 계산했을 때 약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약 그냥 대략. 그럼 26배면 5천 곱하기 26 하면 13억이 나오잖아. 그렇지. 13억이면 이제 집 살 수 있지. 물론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평균 집값. 13억보다 비싼 집들 많아. 20억, 30억, 40억 하는 집들도 많고 13억보다 낮은 집들도 많아요. 7, 8억, 5억, 6억대도 있어. 근데 이건 평균치. 근데 여러분들 중국은 몇 배일까? 중국은 개인 GDP 자체가 낮잖아. 근데 집값은 한국 못지않아. 야 진짜. 물론 뭐 대도시 위주로 봤을 때 한국보다, 서울보다 집값 비싼 도시 많아. 베이징만 들어가도 난리 나요. 근데 중국 전체를 봤을 때 중국의 연봉과 집값의 비율은 35배. 한국보다 훨씬 높아. 35배.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평균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빈민시대가 얼마 전에 다뤘잖아. 중국의 빈곤층이 10억이 넘어. 그 10억 명들은 몇 배일까? 그 10억 명들한테는 몇 배일까요? 그 10억 명들한테는 50배, 60배, 100배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럼 결국 이거야. 이 문제가 있다. 돈 없고 취업이 안 되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니까 애를 못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문제가 또 많이 다뤄졌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또 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한국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중국에는 요즘 이런 게 있어. 결혼 수치증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 수치증 들어봤어? 중국에 요즘 이 단어가 있더라. 재혼시우치증. 그게 뭐냐? 요즘은 결혼을 해도 사람들한테 잘 안 알린대. 잘 그렇게 안 알리고 그냥 친지 지인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스몰 웨딩, 작은 웨딩들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게 추세인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 그들이 말로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수치가 아니라 돈 없이 결혼하는 게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결혼 시장에는 물론 비즈니스처럼 하는 결혼도 있겠지만 정말 좋아해서 하는 결혼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뭐 가진 것도 없어, 뭐 집도 없고 차도 없어. 그런데 이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데, 하지만 이런 거지. 요즘 뭐 중국도 SNS 어마어마하잖아요. SNS에 보면 다들 결혼하는 거 보면 하객들도 많이 오고, 성대한 결혼식에 뭐 사람들도 축하 많이 하러 와고, 뭐 의리의리하게 하는 결혼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의 젊은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와, 난 이렇게 결혼 못 하는데, 이렇게 못 하니까 난 이건
내 결혼식을 알리면 이거 좀 쪽팔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대. 요즘 세대들이 생각이야. 아니 그냥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 솔직히 그냥 결혼식은 그냥 형식 아니야? 그냥 뭐 친지 지인들 많고 가족 친척들 많고 뭐 부모님 친구들 많으면 하객들 많이 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걸맞게 그냥 짝마한 데서 결혼하면 되는 건데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 형식이 중요한가? 근데 요즘의 중국 젊은 세대들은 그게 중요한가 봐. 쪽팔려서 결혼을 못하는 게 있대. 왜?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 할 돈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중국의 그 결혼 문화 있잖아. 일단 중국의 남자들은요 이게 더 심해졌어. 왜냐하면 중국 여자가 없으니까. 중국의 남자들은 일단 결혼하려면 집부터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집 없으면 그 여자 집안에서 결혼 반대해. 집 있어야 되고, 집 있으면 이제 또 뭐 있어야 돼. 여자를 데려올 때 차일리 우리 한번 다뤘었잖아. 여자랑 결혼할 때 여자 쪽 집에다가 돈을 줘야 돼요. 차일리 지금 여러분들 차일리 지금 시세가 차일리도 시세가 있더라. 지역마다 다른데 요즘은 우수완 이거 되게 평범한 거래. 우수완이 얼마냐? 한국 돈으로 1억이. 일단 너 집 있어야 돼. 직업도 있겠지. 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차는 그렇다 쳐. 집이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을 데려갈 수 있는데 네가 우리 딸 데려가면서 우리 집안에다가 1억은 줘야 된다. 1억은 되게 보통적인 숫자. 2억 3억 4억까지 요구하는데도 엄청 많아. 이런 문화가 지금 중국에는 자리가 잡혀 있어. 한국은 요즘 그래도 물론 뭐 집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대부분 보면 뭐 서로 그렇게 뭐 형식적인 거 많이 하지 말고 애들한테 밀어주자. 남자 측이든 여자 측이든 애들한테 밀어줘가지고 그런 거 다 형식적인 것들 돈 아껴서 애들한테 밀어줘서 애들 전셋집이라도 한 개 잡아주든가, 아니면 애들이 좀 더 잘 살게끔 도와주자. 요즘 이런 추세고, 그리고 뭐 집안이 없다 그러면 약간 남자랑 여자랑 우리 그냥 돈 받지 말고 우리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으쌰으쌰 해서 뭐 자그마한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키워나가보자, 이렇게 오순도순하고 사는 이런 분위기도 엄청 많잖아요. 중국은 4.12 이 문화가 그냥 자리가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그 남자가 파혼하는 그런 스토리들, 나 파혼했어 이런 브이로그들 너무 많이 올라와. 결혼식장 입장할 때 파혼하는 애들도 많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와이프가 결혼식장까지 왔는데 안 내려. 나 결혼식장 못 들어간다. 왜 뭐가 문제냐? 4.12를 너무 적게 줬다.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한 몇천만 원 더 줘라. 그거 안 내면 나 이 결혼식장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거기 온 하객들한테 돈을 모읍니다. 한 사람당 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다 모아요. 지금 4.12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아. 근데 그걸 또 줘.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된 거야. 근데 그게 도저히 너무 이게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싶은 그런 남편들도 있을 거 아니야. 중국에서는 걔네들이 이제 그냥 현장에서 야 꺼져, 야 결혼 안 해, 씨발, 야 뒤집어 엎어 이러면서 그냥 다 엎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게 연출이 아니야. 유튜브에 영상만 찾아봐도 엄청 많아. 중국 남자 파혼 이런 거 검색해봐. 엄청 많아. 그거 드라마 같아요? 아니야. 드라마 같은 실화예요. 그냥 그 현장에 있는 하객이 찍어서 올린 것들이야.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혼 타오종 싼다에 이런 말이 있어. 결혼을 하면 3대가 싹 털어야 돼. 뭔지 알아? 진짜 요즘은 중국에서 집안에 한 명 결혼시키잖아. 3대가 주머니 싹 털어야 돼. 지금 이 말이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오케이, 이런 집안도 있어. 그래,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지, 후손이 끊기면 안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들 중국에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자, 싹싹 긁어가지고 보내. 결혼 장가 시켰어. 결혼시켰으면 근데 그때부터 그럼 부모님 있는 거 싹 털어준대. 부모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너 지금 결혼할 거니까 우리가 싹 털어줄게. 싹 털어주겠다만 우리 노후는 니들이 부양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거 싹 털어주면 부모님 어디 나가서 굶어 죽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결혼을 하잖아. 자연스럽게 뭐까지도 않게 되느냐,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화까지 잡히니까 이거는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율이 떨어지는 이런 이유 중에 또 한 개가 뭐가 잡혔냐면, 중국이 법적으로 약간 여성들한테 훨씬 유리하는 법들이 많대요. 결혼법상으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이 다 잘 되진 않잖아. 물론 끝까지 살면 좋지만. 근데 이제 이혼까지 왔어. 근데 이혼을 할 때 진짜 법원에 딱 갔는데 그 안에 있는 무슨 검사가
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판사, 뭐 참고인,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여성이었던.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 머리에 마비가 왔다고. 뭐 이런 댓글들도 많고 이런 일화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법적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것도 있어. 아, 이거 결혼 잘못했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이혼하기에는 내가 싹 다 털릴 텐데. 이러면서 결혼을 꺼려하는 이런 현상도 그 중에 한 개고. 그리고 이 중에 한 개. 또 결혼을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성문화의 변화. 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감이 오죠.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중국은 굉장히 이렇게 좀 덮여있는 사회였어. 옛날에는 뭐 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혼을 해야 성을 얻을 수 있는, 생리적 욕구를 풀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중국 요즘 또 안 그러거든. 요즘은 뭐 연애만으로도 뭐 서로 이렇게 남녀가 연애하면서 뭐 이렇게 성을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 외로도 뭐 성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지금 너무 많아졌다는 거야. 옛날에는 엄청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꼭 그렇지도 않아. 다들 뭐 결혼 전에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잖아. 근데 중국에서도 진짜 많은 전문가와 그 다음에 뭐 토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뭐 물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뭐 사회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 다 핑계다. 중국에서 일부 이런 사회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한국이 등장해. 여기서 한국이 등장하게 돼. 왜? 한국은 교과서니까. 한국에 일자느 정책 있었어? 없었잖아. 그런데도 한국 결혼 안 해.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빗대어 가면서, 아니 한국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 많은 전문가들도 진짜 약간 좀 이제 현명한 전문가들, 물론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들은 뭐 정부에서 무슨 문제냐 연구해내라, 결과 내놔라 하니까 이런 거를 짚었겠지만, 그냥 정말 진짜 이렇게 사회학자들 중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도 모르겠대. 왜 애를 안 낳는지 모르겠대. 근데 전 세계적으로 현상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현상이 있대요. 평균 임금이 높고 발전이 많이 됐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일수록 애를 안 낳아. 근데 평균 임금이 낮고 가난하고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애를 많이 낳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 현상에서 제일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은 상하이 출산율 때문에 난리야. 야, 상하이 출산율 0.6, 한국보다 낮대. 좆됐어. 이러는 지금 상황이에요. 출산율 한국보다 낮으면 그건 좆된 거야. 중국의 기준상. 한국도 그래도 아직 0.7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하이, 어떻게 보면 상하이가 인구가 4천만이고 한국 5천만이고, 상하이는 그냥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잘 사는 나라로 봐도 무방해. 근데 거기서 이렇게 0.6의 출산율, 2명 중에서 1명은 안 낳는다 라는 출산율 통계가 나왔으니 뒤집어진 거지.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90후 00후,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기의 첫 세대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90호, 00호 얘네들을 같이 묶어. 90년대생들, 그 다음에 2000년대생들. 얘네들이 마인드는 약간 마인드가 그러니까 약간 세뇌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 마인드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건 전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비혼주의자가 절대 아니에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저는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뭐 기회가 되면 전 결혼도 하고 전 자식도 낳고 싶어요. 자식은 뭐 물론 와이프랑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능력이 될 때까지 전 낳고 싶어. 그리고 저도 제 가족을 꾸리고 싶고, 전 그거를, 그런데 강요하진 않아. 뭔 말인지 알죠? 하지만 내가 살다가 내 짝을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 억지로 하는 결혼은 싫거든요. 그럼 못 만나면 혼자서라도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반반이야. 약간 결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거고, 못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 난 약간 그런 입장인데 50-50. 근데 지금 90후랑 00년대생들은 아예 그냥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됐냐? 자, 9000이라고 부를게요. 일단 9000들은 요즘 생각하는 게, 결혼은 끝이 없는 빚 갚음이다. 걔네들한테는 결혼은 빚,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오케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되죠. 그럼 집, 진짜 여러분들 중국 부동산 호황기 때, 너도 나도 집 살 때 진짜 영끌에 해가지고 집 산 중국 애들 진짜 많아요. 영끌에 해가지고 집을 샀어. 왜? 결혼해야 되니까. 집 사서 그 다음에 와이프 차일리 줘가면서 결혼을 했어. 그럼 뭐 애를 낳고 하겠지. 근데 이제 그 빚을 끌어서 썼으면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여러분들 이자를 내는 사람들 보니까 원금이랑 이자 같이 상환하거든. 근데 매달마다 이자 값이 90%고 원금이 10%, 혹은 이자가 80%고 원금이 20%, 이런 식으로 갚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이거는 그냥 평생 노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걔네들 머리에는 끝없는 빚, 결혼은 끝없는 빚이다. 높은 집값, 교육비. 어떤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 왜 애를 안 낳냐고? 애 낳을 수 있어. 애 낳을 수 있대. 키울 수 있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 만약에 뭐 요즘 시대가 그냥 애를 낳아가지고 애도 그냥 뭐 한 집안의 그냥 뭐 일원으로서 나중에 그냥 애가 크면 가서 이제 밭에 가가지고 그냥 밭이나 메고 같이 살 그런 애는 키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요즘 시대가 그게 아니잖아. 애를 낳으면 부모 입장에서 다른 애들이 다 하는 거 안 시켜줘야 돼? 다 시켜줘야 되지. 피아노 배우고 뭐 배우고 뭐 학원 보내고 무슨 뭐 교육비에다가 뭐 시키고 뭐 운동에 뭐 요즘 애를 낳으면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각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 낳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9000들이 목소리가 커요. 근데 거기에서 이건 또 한국 얘기인데 한국은 한술 더 떠져가지고 요즘 야 애들한테 명품을 왜 입히지? 요즘 애들 무슨 놀이터나 뭐 방과 후나 뭐 애들 모인데 가보면 애들 몽클레어 입고 있다며 디올 백 메고 있고 애들한테 그걸 왜 해줘야 되지? 요즘 한국에 그건 문제야. 아니 나 진짜.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아니래.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해줘? 안 해준다. 하지만 애기가 와서 조른데 애들 다 그거 입고 있다고. 나도 입고 싶다고. 그럼 부모가 또 듣다 보면 그 어린 마음을 또 이해하잖아. 애들이 다 하는 거 얼마나 하고 싶어 할까. 그러면서 그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잠바를 뭐 꾸역꾸역 최신 아이폰 안 들고 다니면 왕따 당한다고요? 진짜 배가 불렀어. 야 진짜 나 그런 환경에서 애 키우기 싫다 진짜로. 와 이거 진짜 애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낳았어. 유치원을 보냈어. 초등학교를 보냈어.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아빠 연봉은 얼마야? 그걸 왜 물어봐? 애들이 물어봐서. 그리고 아빠 몽클레어 한 개 사줘. 그건 왜? 애들이 다 입고 있어. 최신 아이폰이랑. 이런 애를 야 진짜 애를 이런 환경에서 와. 자, 계속 중국 얘기를 할게요. 이 출산율 문제는 일단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일단 지금 탑이고, 근데 지금 중국을 오늘 왜 다루게 됐냐면 중국이 지금 한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인 건데,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중국의 9000 애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한다 합니다. 일단 지금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한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라 치자. 뭐 한 30만 원 집세 내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대출 갚을 필요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일단 너무 편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혼자 사는데 지금 행복도가 100이야.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행복도가 50으로 줄어든다면 그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해져야지. 결혼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런 결혼을 왜 하냐고. 그 결혼을 할 바에는 난 그냥 차라리 혼자 살겠다. 이 마인드가 또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야 너 그러다가 나중에 혼자 고독사해 이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해요. 25살 때부터 65까지의 자유와 행복을 누렸으면 65부터 죽을 때까지의 살짝의 고통은 난 감수할 수 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근데 살짝 좀 맥락이 달라.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이랑 그러니까 중국의 9000 세대 애들이랑 뭐 7080 세대 애들이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솔로로 살아. 25부터 65살까지 그냥 내 혼자 살면 그동안 그렇게 자유를 누릴 거고 아무 부담 없을 거고 어디 무슨 뭐 대출을 안 갚아도 되고 이자를 안 내도 되고 뭐 누구 자식 때문에 자유가 구속될 필요도 없고 25부터 65까지 편안하게 살았으면 65부터 그 후에 그 노후까지 살짝의 고통은 감내하겠다. 근데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그럼 25살부터 죽을 때까지는 고통뿐만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성비가 좋지 않다. 이런 스탠스입니다. 결혼 안 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야 이거 진짜 좀 너무해. 전 그래도 사랑을 믿는 편이거든요. 전 그래도 저희 운명 같은 사랑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고, 전 결국 결혼을 할 거고 저는 진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와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그냥 정감 1도 없어.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애기를 낳고 애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애가 사회에 나오잖아. 애를 키운다고 잘 키운다고 해가지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도 얘네들은 명확해. 왠지 알아요? 그 0090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자식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알아. 야, 뭐 자식 낳으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야, 나 자식 경력 30년이야. 지금 우리 부모님 노후 보장돼 있어? 야, 지금 내 혼자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노후 보장?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이게 너무 웃겼어. 와, 생각의 차원 발상이 달라.
나 이거 진짜 자료 검색하면서 진짜 계속 막 아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자식 경험 수십 년에서 나온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나오고 있어. 그리고 중국도 여전히 좀 이렇게 아직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아직 좀 농촌 지역들은 그래도 출산율이 괜찮아요. 참 이게 신기해. 중국도 아직 좀 개발이 덜 된 지역들이 출산율이 좋아. 상하이, 베이징 이런 데는 출산율 지금 한국이랑 더 낮거나 비슷해요. 베이징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 베이징은 거기는 더 심해. 베이징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중국의 사회적인 문제인데, 중국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이징 사람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다른 데 무슨 어디 시안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무슨 길림 사람, 영길 사람이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베이징 가서 못 살아. 혹은 다른 지역 가서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 살려면 여러 가지 수속이 필요하고 약간 해외 가듯이 비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베이징에서는요, 베이징에 있는 또 여자들은 그래도 베이징의 결혼 조건이 뭐냐? 일단 집 있고요. 베이징 호구가 있어야 돼. 베이징에서는 베이징 호구 아닌 사람은 또 취급을 안 해줘.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베이징 사람이 아닌데 베이징 호구 없는 상대방을 취급을 안 해줘. 남자든 여자든. 왜? 자신은 베이징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베이징 호구를 보는 거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차를 봐요. 데이트하면 차 있나? 차 있다 하면 차를 몰고 나올 거 아니야. 차 번호판을 봅니다. 차 번호판이 찡으로 시작해야 돼. 베이징 할 때 찡. 얘 북경차. 북경 사람이네. 오케이. 근데 다른 지방 번호판이다? 진짜 한국보다 심하다니까. 어떤 면을 보면 진짜 정이 1도 없어요. 그래도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애기들한테 사주는 명품 잠바, 명품 코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이거든.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정이잖아. 왜냐하면 자식이, 우리도 어릴 때 다들 게임기 가지고 있어. 다들 워크맨 가지고 있어. 다들 나이키 운동화 가지고 있어. 나도 사줘.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정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남이가 없어. 한국 차 번호는 지역 차별한다고 지역명 없어졌는데 중국은 여전히 있어요. 베이징에서 결혼을 하려면 베이징 사람이 아니면 또 힘들어요. 아니면 베이징 호구가 있던가, 네가 뭔 수를 써서라든 베이징 호구가 있었던가. 그래서 지금 9000 세대들한테서는 중국 결혼 분위기는 더 이상 사랑으로 일생을 함께 약속하는 이런 결혼이 아니라 약간 비즈니스죠. 기업 합병 같은 느낌이지. 집, 차, 직업, 사이리 얼마? 1억. 그리고 또 중국의 요즘 세대들이 결혼 안 하는 문제 중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도 왠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봐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요즘 9000 애들은 부모와 관계가 너무 가깝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 어디 가나 요즘 스마트폰 세대 그냥 심심하면 영상통화에다가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그게 어렵지 않잖아. 옛날처럼 부모가 고향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자식 기다리고 집 앞에 있다가 자식 퇴근하면 왔나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주고 하루 이틀 있다가 또 고향 내려가고, 자식은 일하느라 바쁘고 핸드폰도 없지. 전화하려면 공중전화나 집전화로 이제 전화를 해야 되고, 전화기가 없었을 때는 편지 써야 되고. 중국입니다. 중국. 옛날엔 그런 세대였잖아. 근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랑 자식은 거의 붙어 있는 거야. 영상통화면 영상통화. 너 필요해? 띡띡띡 스마트폰으로 그냥 배달 완료. 그냥 진짜 24시간 실시간으로 그냥 연결돼 있어. 진짜 중국의 70, 80 이때 때만 봐도 핸드폰이 막 보급됐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전화기에서 삐삐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넘어가던 세대였잖아. 진짜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고등학생 때 16살, 15, 16살 때 이때 숙소 생활을 하면 물론 부모님이랑 자주 연락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 연락 한번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 뭔가 오늘 내가 이제 그래 오랜만에 엄마한테 연락 한번 하자. 그러면 일단 기숙사 어디 이제 공중전화 부스까지 가서 전화 카드 몇 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요 정도면 이제 통화할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제 자세 잡고 자 이제 전화를 해보자. 근데 이 자세 잡고 이게 할 때까지가 보통 그때는 주기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또 중국에서는 그런 세대였잖아. 70, 80들은 자 어릴 때부터 부모님 옆에서 컸는데 이제 다 컸잖아. 이제 대학 졸업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다 도시로 돈을 벌러 가잖아요. 도시로 갔을 때는 이제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고달퍼. 그 고달픔을 남자친구를 만드는 욕구, 여자친구를 만드는 욕구,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가족을 만들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셌었는데 지금은 그런 욕구가 딱히 없어. 왜? 애인의 빈자리를, 그런 감정의 공허함을 부모님이 많이 채워줘요.
그리고 맞아, 옛날에는 고향에 한 번 가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야. 1년에 한 번, 많아봤자 2번 이 정도잖아. 중국은 그게 더 심했지. 중국은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 때 한 번 보잖아. 설날에, 국경절에 뭐 이럴 때 한 번 보는 건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이거 한 개로, 핸드폰 이거 한 개로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너한테 실시간으로 해주고 싶은 것들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공허함이 없어지고 외로움이 없어지고, 그런 외로움을 부모님들이 다 채워줘. 그러니까 요즘 애들 보면요, 9000 세대들 보면 마마보이나 마마걸들 되게 많아요. 엄마랑 아빠 없이 아무것도 못한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학원 데려다 주면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 너무 없는 애들이 진짜 많아. 그리고 뭔가 몰라.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려 하지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엄마한테, 바로 아빠한테. 그리고 그런 이제 마마보이 마마걸들은 1순위가 거의 다 엄빠예요. 그런 친구들은 절대 그 새로 만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1순위가 절대 안 돼. 왜냐면 이쪽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여기에 이제 감정이 아주 풍부하게끔 만족하고 있는데, 또 누구를 만난다? 가끔은 그냥 귀찮아서 안 만날 때도 있어. 1순위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결혼과는 더더욱 먼 얘기지. 7080은 외로운 세대였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 9000들은 너무 풍만하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풍만한 세대다. 이게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개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몫. 한국은 이미 펫 패밀리 많잖아. 제 주위에도 많아요. 결혼했는데 자식은 없어. 하지만 집에 강아지 3마리.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집에 뭐 강아지 3마리, 고양이 3마리 키운다면서. 해외에서, 외신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 한국에서는 그렇게 애 낳아라 얼마씩 쏟아붓고 있는데, 야, 대통령부터 먼저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통령의 이 가정만 봐도 지금 이게 한국의 표본이다. 결혼한 남녀가 자식 없이 고양이 3마리, 강아지 3마리. 외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아니, 한국 대통령이 맨날 뭐 애들한테 애기 낳아라 하지 말고 지부터 먼저 낳아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듣고도 엄청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펫 패밀리가 많아지면, 한국은 이제 펫 패밀리라는 단어까지 있잖아. 정말 진짜 그냥 결혼을 해도 동물들과 같이 사는, 펫들과 같이 사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싱글이야. 남자든 여자든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만 있으면 굳이 뭐 누구를 안 찾아.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 중국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거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이해할 건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취미생활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뭐 그게 뭐 게임이든 뭐 운동이든 무슨 뭐 어디 뭐 동아리를 나가든 뭐 오토바이를 타든 뭐 자전거를 타든 등산을 하든 뭐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커뮤니티도 너무 잘 돼 있어. 만나면 너무 즐거워. 같이 뭐 놀러도 다니고 같이 가고. 외로움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결혼의 필요는 더 멀어진다 이거지. 자,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또 요즘 중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개 또 큰 거가, 방금 뭐 부모님 얘기가 나왔지만, 부모님이 아예 그냥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해. 엄마가 와서, 야, 딸한테, 야, 넌 결혼하지 마. 그냥 혼자 즐기면서 살아. 야, 엄마가 결혼해보니까, 야, 별로 안 좋아. 저쪽에 아빠 보면서, 저 화상 저거. 야, 넌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그거 우리나라잖아. 중국도 그래. 그리고 심지어 그냥 그게 엄마든 아빠든 간에 자식한테 굳이 결혼을 추천 안 한대. 그래서 자식이 물어봐. 그럼 노후에 이렇게 누군가가 나이가 들어서 옆에 누군가가 한 게 있으면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안 그렇대. 나가서 만나는 친구들이 네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대.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애들한테 굳이 너 결혼 안 해도 된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중국에는 지금 너무 많아요. 진짜 길거리 인터뷰를 봤거든요. 부모님들한테 가서 자기 자녀가 혹시 후손이 끊기는 거 상관없냐 하니까 상관없다고. 그냥 자식의 행복이 난 더 중요하다고. 걔가 행복하면 난 됐다고. 뭐 결혼이고 후손이고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실제로 중국의 부모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또 한 개, 양육비 문제. 양육비. 이건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정확한 수치로 나온 통계가 있어요. 중국에서 평균치입니다. 중국 평균치예요. 양육비 태어날 때부터 17세까지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필요합니다. 대학 졸업까지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중국의 평균치고, 중국의 대표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여기는 애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약 4억. 그런데 중국이 2위예요. 1위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 양육비 비싼 걸로 중국 2위. 1위 어디? 코리아. 한국 태어났을 때부터 18세까지 약 4억. 대학까지 합치면 그거는 대학을 어디로 가는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대략 한
5억으로 잡을 수 있겠네. 아, 그렇습니다. 거기 유학까지 보내잖아. 아, 6억, 7억, 8억, who know. 어떻게 한국이 1위야? 와, 나 진짜. 와, 근데 진짜 애 키우기 빡세네. 근데 이거는 비용만 따졌을 때고 그걸 따져야지. 수입 대비. 한국이 뭐 제일 비싸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기본 수입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중국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숫자야. 1억, 1억 4천. 일반 소시민들이 그 월급 벌어가지고 그걸 못 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하면서 애를 키우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 벌면서 애를 키우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 연봉 대비 교육비의 비율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자,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인터뷰가 한 게 있습니다. 진짜 이게 거의 그냥 요즘 중국의 9000 세대들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인터뷰인데, 어르신과 9000 세대의 인터뷰 대화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뭐 목소리로 한번 차별을 둬보겠습니다. 어른이 먼저. 너 왜 집을 안 사니? 제가 왜 사야 되죠? 집을 안 사면 결혼을 어떻게 해? 제가 왜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을 안 하면 애는 어떻게 낳을 거야? 제가 왜 애를 낳아야 되죠? 애를 안 낳으면 늙어서 어떡할래?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안 늙나요? 만약에 애가 없으면 늙어서 아주 비참해. 양로원 가야 돼. 애가 있고 가는 거랑 없이 가는 거랑은 차이가 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을 수십 년 했는데 자식 키워서 노후가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넌 지금 젊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지. 늙으면 후회한다니까. 제가 젊음을 수십 년 누리면서 혼자 멋지게 살다가 늙어서 몇 년 고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젊은이, 다들 당신처럼 생각한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하지 않았을까? 저희 같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와서 그냥 머릿수 채우는 거죠. 저희 길을 다시 걷는 사람이 한 명이 많던 적던 상관없지 않을까요?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봐. 그런 생각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저는 제 자식에게 책임감이 있는 거죠. 저는 이미 충분히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도 별로 없고요. 만약에 제 자식이 태어난 게 저희 고생과 불안과 빈곤을 물려받기 위해서라면 제가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선의가 아닐까요? 젊은이, 말빨이 좋구만. 하지만 어른으로서 내가 먹은 소금이 네가 먹은 쌀보다 많아. 너희 이런 생각들은 문제가 있어. 소금 그렇게 많이 드시면 건강 나빠져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자유로운 가난한 사람이 될래요. 왜 어르신의 말을 듣고 더 힘든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죠? 이미 돈 없어 죽겠는데 육체적으로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아무 낙이 없다면 전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나요? 젊은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고난을 견뎌낼 줄 알아야지. 고군분투해야 인생이 바뀌어. 그건 저도 알아요. 고난을 견뎌내니 끝없는 고난만 있더라고요. 너 그렇게 살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겠니? 저 벌써 이렇게 비참한데 범죄만 안 저질러도 이미 사회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이게 요즘 중국의 9000 세대들이 생각을 정말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아주 지금 중국에서 화제가 된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국에도 적용이 될까?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중국에서 이제 많이 토론되고 있고, 뭐 나라에서든 여기저기서든 많이 이제 토론되고 있는데, 진짜 출산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과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뭐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뭐 이렇게 돈을 넣어봤자 그냥 부동산 가격만 유지되고 그냥 거품만 더 쌓이지 출산율에는 별로 도움 없다고 봐.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일단 뭐 진짜 별의별 정책이 다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일단 중국의 결혼 법정 나이가 있어. 남성은 22살, 여성은 20살에 결혼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이를 더 앞당기자. 요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이거. 야, 결혼 나이 앞당긴다고 결혼할 것 같아? 아, 이게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이거. 자, 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2자녀를 낳은 부부에게만 피임기구를 제공하자. 자녀 없는 애들, 야, 니들 피임기구 쓰지 마. 야,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놓고 사고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실제 대안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가 취합해 봤어요. 물론 여기서 웃기는 것들도 있고 좀 진정성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능으로 봐주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할 거 이거는 약간 좀 진정성이 있어. 이런 기사가 났어. 중국 정부에서. 군인들은 그래도 3명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강요는 아니야.
제한. 그래도 중국의 건장한 군인들의 가정들은 3명까지 낳아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지금 그냥 제안이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게 정책이 되면 여러분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중국은 가능해요. 군인이면 애 3까지나.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더 웃겨. 나라를 지키는 데는 군인이지. 전쟁도 군인, 출산율도 군인, 자연재해도 군인. 자, 이거 진짜 강요로 변하면 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기사 있었잖아요. 중국이 공산당 당원 수가 1억 명이 넘었어요. 14억 인구 중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산당원. 걔네들 대부분 공무원이겠죠? 아니면 대기업 간부들도 있겠고. 그리고 중국이 군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군무원이든 공무원이든 다 철밥그릇이잖아, 중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혜택을 준다? 중국에서 만약에 애를 3명까지 낳는 집안에서는 무조건 공무원 혹은 군무원을 시켜주겠다. 이러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를 중국의 공산당원 당원 수를 제가 옛날에도 이거 관련된 뉴스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억이 안 됐어. 지금 1억 명 넘었대. 그리고 이건 좀 실질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뭐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가 많을 수도 있는데 결혼과 출산을 따로 떼어놓자. 결혼은 결혼이고 결혼하면 출산을 해야 된다. 이걸 떼어놓자 이거야. 1인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 인정을 해주고 더 좋은 정책으로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 좋은 인식을 안 좋은 눈총을 보내면 안 된다. 이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애들이 많이 나온다. 난 이거는 좀 괜찮다고 봐. 그게 뭐 중국이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얼마든지 존중해 줄 수 있는 거고. 저는 중국에서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쓴다면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어디서 온 아이디어냐면 이제 프랑스 40%의 자녀는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대요. 프랑스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비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지 비혼 가정에 대한 이런 지원들 정책들도 꽤 복지가 잘 돼 있대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중국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아마 출산율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요 그래프를 또 한번 보면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들 요 옆에 이거 주황색이 매년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잘 안 보이는데 최근까지의 결혼한 커플 수 거의 다 800만 900만 여기 뒤에서는 뭐 1000만 막 이렇게 가잖아. 밑으로 갈수록 이거 1000만 명 1300 1400 1500 결혼한 커플 수.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의 지금 매년마다 이혼한 커플 수 이혼 수가 거의 결혼 수랑 지금 맞먹으려 그래. 이혼도 많이 해. 근데 이거야. 지금 중국의 9000 세대들은 방금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도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딱 그 심리예요. 탕핑. 중국의 탕핑 문화 들어봤죠? 들어눕는다 이거야. 난 그냥 포기야. 10불 청년. 나 10개 다 안 해. 나 어쩔 건데. 이런 애들한테 과연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예를 들어서 너 애 3명까지 낳으면 공산당원 시켜줄게 뭐 공무원 시켜줄게 군무원 시켜줄게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얘네들이 들을 거냐 이거야. 전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중국의 이 9000 세대들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봤죠? 매년마다 결혼하는 커플 수가 10%씩 빠지잖아. 10%씩. 1000만 명, 900만 명, 800만 명, 700만 명, 그 다음에 2022년에는 600만 명이야. 10%씩 계속 빠져. 이렇게 지금 결혼을 안 한다는 뜻은 출산율도 이만큼 빠지겠지. 진짜 여러분들 중국의 출산율은 지금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난리 난 거야. 이러다가 한국 따라잡는다고. 물론 여러 가지 옛날의 잘못된 정책들과 악재들 그리고 코로나도 겪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의 출산율, 결혼율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